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0페이지 갑신정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은 급진개화파 세력이 일으킨 정변입니다. 급진개화파 세력은 온건개화파 세력과 그 입장 견해차가 있었는데요. 청나라에 대한 입장이 달랐습니다. 즉, 청나라에 대한 그 관계를 계속 맺고 싶어 했던 쪽은 온건개화파,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고 싶었던 쪽은 급진개화파입니다. 아무래도 소정파 관료 중심의 급진개화파 세력은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소수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급진 쪽으로 무엇인가 해결하고자 했던 마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그런 찰나에 온건개화파는 권력층과 기득권층과 그 맥을 같이 했기 때문에 급진적인 것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더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입장이 서로 달랐고요. 점점점 온건개화파의 이제 힘이 커지자 이제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급진개화파는 이제 정변을 계획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일본을 끌어들입니다. 왜? 내부적으로 이제 고위 관료들을 이제는 살해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다? 청나라가 있다. 결국 자기들은 청나라를 이제는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청나라를 견제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당연히 조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급진개화파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동의해 준 겁니다. 즉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정총국은 오늘날의 우체국입니다. 자,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날, 다시 말하면 축하해주기 위해서 고위 관료들이 한 곳에 다 모입니다. 한 번에 처리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죠. 그래서 그때 민혁이, 즉 보빙사, 미국 보빙사에 다녀와서 온건개화파 쪽에 붙었던 민혁이에게 중상을 입히고 친청파 고관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14개조의 정강, 즉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그 입장이 담겨있는 14개의 조의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그 14개 조의 정강은 조금 있다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나라의 압박에서,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조선은 자주 독립국 체제를 갖추고 근대화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즉 다른 나라 간섭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 우리 힘으로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죠. 그래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갑신정변을 또 정리하기 위해, 제압하기 위해 또 군대를 다시 보냅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도와주기로 했죠? 일본이 도와주기로 했는데 막상 일본 입장에서는 청나라와 전면전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만 믿고 있었던 급진개화파 세력은 일본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래서 3일 천안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사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한양에, 조선에 남아있으면 역적이 되죠. 생명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고향인 어디로? 일본으로 망명을 갑니다. 누가?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등이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즉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자, 갑신정변에 대해서 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3일 천하로 끝난 갑신정변은 말 그대로 급진개화파의 몰락을 가져왔다. 말 그대로 올인했는데 져버린 거죠. 패한 겁니다. 그래서 몰락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일본을 끌어들였다. 자기 집안 싸움에 외국 세력, 다른 집안을 끌어들였다. 외세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또 한계에 봉착됐다. 비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모군란 제압했죠. 갑신정변 제압했죠.
자, 조선에 더더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되었던 겁니다. 또 일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두 번 밀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더 조선에 대해서 더 영향력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죠. 어떤 조약을? 한성 조약을 체결합니다. 한성 조약은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조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나라들끼리 맺었는가, 그리고 그 조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꼭 기억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한성 조약은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갑신정변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청나라와 일본 두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어요. 이 조약의 이름은 텐진 조약입니다. 텐진 조약. 텐진 조약이 맺어지게 된 계기는 갑신정변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 일본과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입니다. 내용은 뭐냐? 조선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일본 군대가 조선으로 파병할 때는 청나라에게 알린다. 반대로 청나라 군대가 조선으로 파병될 때는 일본 군대에게 알린다. 즉 상대방 국가에게 자국의 군대가 파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텐진 조약입니다. 즉 이 텐진 조약은 후에 청일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친청파가 점점 세력을 얻으니까 누가 불안합니까? 급진개화파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변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일본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우정총국, 우체국이라겠죠? 우체국 개국 축하연 날에 실세인 민혁이에게 중상 입히고 친청파 공안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념이 들어가 있는 14개조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뭐다? 청나라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자주 독립국 체제를 갖춘다. 그런데 청군의 공격을 받아 실패로 돌아갔다. 왜? 일본이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망명했다. 살아야죠. 생명을 보존해야겠죠. 자, 이제 의의와 한계입니다. 급진개화파가 당연히 몰락했겠죠. 그리고 일본의 지원 약속만 믿고 섣불리 정변을 일으켰다. 즉 외세 의존적이었다. 그리고 청나라는 더욱더 조선에서 위세를 부렸다. 자, 한성조약 누구하고 누구? 조선과 일본. 무슨 내용이냐? 배상금 지불해라. 그리고 청나라와 별표 2개, 청나라와 일본은 텐진조약을 체결했다. 어떤 내용이냐? 앞으로 조선에 파병할 때는 양국이 미리 통보하기로 했다. 미리 알리기로 이제 협정을 맺은 겁니다. 자, 14개조 정강에 대한 내용 한번 볼게요.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귀국시키고 청나라에 조공을 하는 허례를 폐지할 것. 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청나라에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할 것. 즉 청나라와의 관계를 끊자. 갑자기 대원군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자, 이모군란 때 청군이 대원군을 포로로 볼모로 잡아서 중국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왜? 흥선 대원군과 명성황후는 정치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죠. 즉 눈의 가시를 제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조선 조정에 대해서 더 요구를 해도 별 지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조선 정부도 그것을 막을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급진개화파 쪽에서는 대원군을 빨리 청나라로부터 다시 귀국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청나라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끊으려고 그게 들어간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벌을 폐지한다. 인민평등의 권리. 자, 신분제 사회에서 인민평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3조, 12조, 13조. 자, 개혁하고자 했던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